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제 4강이죠. 헬러 제 4강인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가지고 있는 거 1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시고, 이렇게 좀 줄여놓고, 아이고. 네, 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그 중간쯤에 미완료라고 있어요. 미완료. 여기서부터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완료. 임퍼펙트라고 하는 미완료가 있는데요. 미완료라고 하는 시제가 있습니다. 미완료는 다른 말로는 뭐냐면 그 미완료 과거라는 게 있어요. 미완료 과거. 요게 미완료라고 하는 거는 미완료 과거하고 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줄여버려야 되겠는데 왜 이렇게 되지? 이걸 좀 밑으로 내려놓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미완료 임퍼펙트라고 하는 그 미완료라고 하는 10페이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입니다. 10페이지. 미완료부터 오늘 진도 나가겠는데요. 이 미완료는 다른 말로 뭐냐면 미완료 과거다. 미완료 과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책에다가 써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미완료라고 하는 거는 미완료 과거하고 같은 거구나.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헬라어에서 이렇게 있으면요. 글씨가 이렇게 있잖아요. 글씨가 딱 있으면 이제 과거라고 하는 친구는 무조건 여기에 이 엡실론이 붙어요. 엡실론. 이거는 이 엡실론이 이게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지금 어디 스피커가 좀 꺼놓으셔야 되나 본데요. 누가? 소리가 좀 저기 돼요. 모두 음소거하겠습니다. 소리가 다 켜져가지고요. 조용하신 분만 그 스피커 켜주시고요. 자, 이거 헬라어, 요게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헬라어 단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과거가 동사인데, 과거다. 그러면 무조건 여기 앞에 엡실론이 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엡실론이 붙고 어떻게 단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일단 요거 동사인데 과거가 아닐까?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가 붙는다고요? 이제 다 꺼져버렸나? 소리가? 네, 다 꺼져버렸네요. 자, 엡실론이 네, 엡실론이 붙으면 무조건 과거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동사인데 과거라고 하는 말이 되면은 무조건 단어에다가 엡실론을 붙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엡실론. 지금 어디 소리가 엉키네요. 좀 마이크 꺼주세요. 자, 미완료는 동작이나 행동이 과거에 진행되어 지금까지 반복되어 계속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시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시상이라 그래요. 시상. 그래서 동작의 상태의 지금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동작의 모습이 어떤 거냐, 상태의 모습이 어떤 상태냐,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시상이죠.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우리가 시제라 그러죠. 시제. 12능동태, 8수동태. 영어는 이렇게 가는데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는
시상이라고 그래요. 시상. 그래서 요거를 그냥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딱딱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 동작이나 행동이 과거에 진행되어 지금까지 반복되어 계속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시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미완료 과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뉴어라고 하는 동사가 있으면 요게 이제 안 되겠다. 소리 좀 꺼주세요. 다시 끕니다. 소리가 자꾸 겹치네요. 예. 예. 소리가 이게 지금 녹화하기 때문에 소리가 깨끗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이 좀 저기 하신 분은 소리를 꺼주세요. 자, 그래서 그 동작의 상태의 모습인데 이것이 미완료로 되면 니오라고 하는 동사가 있으면 이 동사가 어떻게 되냐면 풀고 있었다. 과거죠. 과거인데 끝난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반복하면서 계속 진행되는 상태를 나타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굳이 하고 있다면 과거 진행 정도쯤 돼요. 근데 확실하게 이거라고 말을 못해요. 과거도 아니고 과거 진행도 아니고 과거 완료도 아니고 이런 시상이에요. 좀 약간 어려운 시상인데 우리말로는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임퍼펙트라고 하는 그냥 영어로 하는 게 더 쉬운데 미완료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미완료 말 그대로 완료가 되지 않았다. 안일 미자잖아요. 완료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반복이나 계속되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상태, 그 시상을 미완료라 그래요. 미완료. 그래서 뭐뭐 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말로는 그 정도쯤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좋은데, 예, 이제 나중에 보시면 미완료는 미완료의 나름대로의 해석이 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미완료인데, 자, 그러면 미완료는 어떻게 돌아가느냐? 미완료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어떤 그 헬라어 단어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이 미완료는 여기 앞에다가 이 미완료로 놓고 이해하면 좀 나중에 헷갈리기 때문에 미완료 과거 이렇게 이 과거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가 들어있다 그러면 여기도 무조건 엡실론을 붙여요. 이렇게요. 엡실론을 과거가 들어있으니까 엡실론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어들이 나오는 거고 요거는 뭐냐면 어근이 되겠죠. 어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가 있냐면 어미가 들어오는 거죠. 어미가. 근데 1인칭, 2인칭, 3인칭. 여기는 단수. 여기는 복수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어미가 어떻게 들어오냐 보니까 여기를 우리가 은스 없고 그 다음에 멘태 은 이렇게 일단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태 은. 요게 잠깐만 요걸 잘못 쓰면은 유로 보이니까 안 되고 분명히 엡실론하고 뉘 이렇게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요거 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를 은으로 외우는 거예요. 지금 외울 때. 왜? 이게 뉘인데 뉘스 이렇게 하면 외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영어식으로 그냥 어떻게 하냐면 은 해가지고 이 니은이 들어간다라고 요걸 외우시면 돼요. 스 없고 여기는 없는 거예요. 지금 안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맨인데 요게 엡실론이에요. 요거하고 요거 에타가 오는 그 n하고 다릅니다. 이거 짧은 거고 요건 긴 거죠. 그 짧은 게 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따져보는 거죠. 원리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완전히 외워지지 않더라도 나중에 원문 들어가면 은스 없고 멘트 은이네. 아 이거 미완료네. 이거 미완료 과거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앞에는 전부 다 엡실론이 붙고 엡실론이 붙고 엡실론이 붙고 꼬리는 맨이 오고 태가 오고 은이 오고 여기 엡실론이 붙고 엡실론이 붙고 여기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요거 미완료 과거를 어떻게 오냐면 은스 없고 멘태 은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한번 마이크 켜주신 분은 따라서 해보세요. 은스 없고 은스 없고 멘태 은 멘태은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만 외우면 다른 거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 되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오, 에이스, 에이, 오멘, 에테, 무시 이거 외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가 시그마만 붙이면 되고 미래 예? 미래가 되는 거고 이렇게 금방 외워져요. 오메네테 우시, 오에이세이 오메네테 우시 이게 입에 딱 달라붙는 것처럼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은, 쓰, 없고 오, 은스 없고 멘테, 멘태은 은 요거 외우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은스 여기다 전부 다가 엡실론이 앞에 붙는다. 이렇게 외우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끝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목사님, 네네. 질문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네. 그 1인칭 단수와 3인칭 복수가 어떻게 구별이 돼요? 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애우다 보면 이제 꼬리가 같은 게 막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문맥을 통해서 해석되는 거고요. 통해서 해석되는데 이렇게 겹친다는 얘기는 반드시 문맥 속에서 1인칭 누구 얘기를 하다가 이게 나오는 거고요. 요거는 3인칭 복수잖아요. 3인칭 복수에 은이 나왔을 때는 이제 이 문맥에서 주어라든가 뭐가 나오면서 이 동사가 흘러가기 때문에 금방 구별이 돼요. 이해되시죠? 네 네. 왜냐면 이게 지금 동사기 때문에 동사가 1인칭 단수하고 3인칭 복수예요.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가 주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주어가 1인칭 단수가 왔어요. 그러면 얘가 온 거고 3인칭 복수가 주어예요. 그러면 얘가 온 거예요. 아주 쉬워요, 그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같다라고 하는 거는 문맥에 들어가면 구별하기가 쉽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저거 똑같은데 어떻게 구별하지?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이것을 외울 적에는 은스 없고 얘가 짧은 거 멘태 은. 그런데 여기 보면 요게 그 싸가 와가지고 싼이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싼 이렇게. 그래서 외울 적에 어차피 한번 외우는 거 같이 외우셔야 돼요. 은스 없고 멘태은 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은스 없고 예, 멘태은 싼, 싼 이렇게 해서 이걸로 끝날 때도 있고 싼까지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두 개. 보통은 은이 오는데 싼이 올 때도 있어요. 싼 이렇게.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겠죠.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은스 없고 멘태은 싼 시작. 은스 없고 멘태은 멘태은산. 싼 네, 이거를 외우시는데 여기 앞에는 전부 다 뭐가 들어간다고요? 엡실론이 들어간다. 엡실론이 이렇게. 들어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본문에서 갈 때 어떤 단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엡실론이 들어갔고 여기에 스가 왔어. 이건 뭘까요? 2인칭 단수 미래 미완료 과거 네네. 그러니까 일단 요거 나오면요. 미완료 과거라고 일단 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거 보고. 그 다음에 인칭을 얘기하면 돼요. 2인칭 2인칭 단수 단수죠. 네. 왜냐면 은스 없고에서 나왔잖아요. 은스 없고 멘태 산 싼 은산이니까 요걸 외우면은 이런 게 눈에 이제 나중에 보여요. 눈에 엡실론이 붙었네. 무조건 과거구나. 과거에는요 이제 좀 이따가 배울 부정과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과거 완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배운 미완료 과거.
요 세 가지가 과거거든요. 미완료 과거, 부정 과거, 과거 완료. 지금 전부 다 과거, 과거, 과거 들어갔죠. 네. 요 말만 들으면은 무조건 단어 속에 엡실론이 앞에 엡실론이요. 붙어요, 이렇게요. 네. 이거 원리로 배우면 참 헬라어가 쉬워요. 근데 이 원리를 안 배우면은 막 무조건 외워요. 보통 일반 신학교에서 막 이거 외우라 그래요. 그냥 막 무조건 프린트 나눠줘서 오스, 오네, 오연어, 있어요. 오메네테우시 뭐 그거 수십 개 외워가지고 시험 보고 그거 잘 외우면 헬라어 잘하는 거야. 못 외우면 헬라어 못하는 거고. 이렇게 평가돼서 끝나버려요, 신학교가. 한 학기가. 저도 그렇게 배웠고, 저도 이제 많은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옛날에는요. 근데,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겠다라는 거를 해서 이제 원리로 하는 거거든요, 원리로. 원리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외울 적에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깨닫고 이해를 한 다음에 외우는 거예요. 근데 못 외워도 돼요. 못 외워도, 자, 이거 못 외웠어요. 그러면은,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우려고 공부하면 안 돼요. 여기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쫙. 몰라, 내가 단어가 뭔지. 근데 여기 엡실론이 붙었어. 그럼 무조건 이거는 첫 번째, 과거. 미완료 과거. 미완료 과거, 그렇죠. 미완료 과거. 두 번째는 뭐예요? 부정 부정 과거. 세 번째는 뭐예요? 과거 완료. 완료. 이렇게 잘 보세요. 요거 딱 보니까 과거 들어있죠. 요거 과거 들어있죠. 과거 들어있죠. 이게 과거의 과거를 나타내는 접미사예요, 접미사. 아니, 접두사죠. 접두사. 예, 왜 앞에 붙으니까. 그러니까 요거 엡실론만 보면 쫙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어떤 단어가 에로 시작해요, 에로. 어떤 단어가 아로 시작해, 이렇게. 근데 이 단어에다가 여기다 과거라고 해서 에를 붙여야 돼, 이렇게. 붙였죠? 그러면 요 엡실론하고, 이거는 원래 단어예요. 요거 알파는 원래 단어예요. 원래 단어에다가 엡실론은 과거 표시를 붙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랑 합쳐져 가지고 이게 애가 되는 거예요, 애가. 이것도 이렇게 애가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에타로 시작되는 단어들은 혹시 에 플러스 에 아닌가? 혹시 에 플러스 알파 아닌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나중에 사전을 찾을 수 있으면 돼요. 찾아봐야 돼요. 사전을 찾아보자. 이 단어를 에로 알파로 시작하는 걸로 해서 두 단어를 찾아봐야 돼요. 사전을.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 나와 있어요. 사전에. 근데 이런 걸 모르면은 이거 에타로 시작했는데 이게 뭐야? 단어인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이거는 엡실론에다가 애가 엡실론에다가 엡실론이 또 붙은 거예요. 이거는 원래 단어의 첫 글자. 이거는 과거의 표시가 붙은 거예요. 붙어가지고 이렇게는 안 써요. 이렇게 나가 에타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엡실론 알파도 안 써요. 이렇게 그냥 에타로 바뀌어버려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원리로서 그렇게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야지 나중에 원문 들어갈 때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 그때 그렇게 배웠죠 하고 그때 그렇군요. 그렇군요 하면 성공한 거예요. 뭐 다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외우라고는 제가 강요 안 합니다. 그냥 숙제만 따라 하시고 영상만 보시고 그냥 서서히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원문을 풀어줄 적에 예전에 여기 엡실론이 붙고 여기 없고 여기 없고 아무것도 안 붙었어요. 그러면 뭡니까? 네. 그러면 이건 과거. 네. 과거 3인칭 단수. 그죠? 미완료 과거 3인칭 단수입니다. 딱 이렇게 했던 거 생각나시죠? 그러면 생각납니다. 은스 없고 멘테 은 산 이렇게 배웠던 게 생각나요. 그러면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이거 보고 뭐뭐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은 뭐뭐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한번 단어를 넣어가지고 한번 보죠. 아주 재밌어요. 하나씩 배우면요. 자, 그러면 니오라고 하는 거를
여기 보면 미연료에서 지금 직설법 요거 3번 있잖아요. 요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요거 미연료 직설법 능노태 1인칭. 그런데 여기 책에 보면 여기 보면은 뭐 이상한 게 돼 있죠. 우리가 외운 거는 은스 없고 맨, 태, 은 은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책에는 지금 뭐가 이렇게 뭐 붙어 있죠. 이렇게 온, 에스, 에, 오멘, 에테, 온 이렇게 다르잖아요. 지금요. 보이시나요? 네. 요거하고 요거는 뭐냐면요. 잘 보세요. 요거는 이게 어미가 이거 지금 분명히 어미가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이 어미에다가 여기 앞에 연결 어미라고 있어요. 어미라고. 연결 어미를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붙여준다. 이 어미, 은스 없고 멘테, 은은 기본형인데, 만약에 리, 미, 스, 트,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이렇게 쫙 있고, 지금 또 소리가 나는데요. 다 음소거 해드릴게요. 다른 소리 안 들어가게 좀 해주세요. 자, 어떤 단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리나 미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 가운데다가 연결 어미를 붙여서 발음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니나 미,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냥 니은이나 미음 이렇게 외워버려요. 왜냐면 니은하고 미음이니까. 니은이하고 미음은 앞에다가 뭘 붙이냐면 오를 붙여요. 오를. 그 다음에 S하고 T, 스트죠. 스트. 이런 것들이 발음이 오고 단어가 올 때는 여기다가 지금 애를 붙여요. 연결 모음으로 애를 이렇게. 그래서 오하고 애가 뭐냐면 연결 어미가 아니라 연결 모음이에요. 연결 모음. 제가 잘못했어요. 이 어미는 요게 어미고 이 어미하고 여기 어간 사이에 하나씩을 더 붙여줄 때가 있어요. 발음을 부드럽게 위해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연결 모음이다 그래요. 연결 모음. 그래서 연결 모음의 원리는 뭐냐면 이게 니하고 미, 니은이나 미음 앞에서는 오미크론. 그 다음에 S하고 T, 스트 앞에서는 엡실론을 붙이게 됐어요. 엡실론을. 자, 그러면 이 원리에 따라서 한번 올라가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니가 있고, 맴이 있고, 니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앞에서는 아까 오미크론을 붙이라 그랬죠. 오미크론. 그러니까 여기다가 오미크론이 붙는 거예요. 여기 앞에다가 오. 여기도 오. 여기도 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S하고 T가 있죠. 이렇게요. S하고 T 앞에서는 뭘 붙이라 그랬죠? 엡실론을 붙여요. 엡실론을. 이렇게. 엡실론을.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외울 때 이렇게 외워요. on, S 없고, 여기도 애가 이게 붙거든요. 아무것도 없을 때도 애가 붙어요. 그래서 on, S, 에, 오멘, 에테, on. 이렇게 외운다고요. 근데 이거 그렇게 외워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원리로 외울 때는 은스 없고 멘테 은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 앞에 붙은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원리에서 붙은 것 뿐이에요. 이 리나 미 앞에서는 오미크론, ST 앞에서는 엡실론이 연결 모음으로 부드럽게 여기서 붙여준 것 뿐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어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따져가지고 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온, S, 에, 오멘, 에테, 온 이렇게 외우기도 해요. 근데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나중에 은스 없고 멘테 은이
나중에 계속 쓰일 거예요. 이 원리를 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외워버리면 이 원리를 적용을 못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외우냐면 지금 제가 가르치는 방법대로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은, 쓰, 없고, 그 다음에 맨, 태, 은, 산.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외운 다음에 뉘나, 미나, 뉘 앞에서는 오미크론을 붙여주는구나. 오미크론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시그마하고 타오죠? 그러면 엡실론을 붙이는구나.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완성되는 거예요, 요게 뭐 외운 거냐면 미완료, 과거, 능동태. 이렇게 하나하나 외워 나가는데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전부 다 외우려고 들면 다 도망가요. 근데 외우려고 들지 마시고 원리로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숙제를 10번씩 쓰라 그러면 그 10번씩 쓰면서 이게 외워져요. 은스 없고 멘태 은산. 숙제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은스 없고 멘태산 멘태 은산 이렇게 멘태 은산 이렇게 해주세요. 은하고 산은 같이 은이 나올 수가 있고 산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외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숙제는 이거 하나입니다. 은스 없고 그 다음에 멘, 태, 은, 산. 은산은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1인칭, 2인칭, 3인칭. 여기가 단수, 여기가 복수.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리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리오라고 하는 단어. 이 리오라고 하는 단어는 이 오가 붙었으니까 아이죠, 아이. 내가 푼다. 배웠어요, 이미. 그런데 이 단어에다가 미완료 과거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은 꼬리를 바꿔야 되겠죠. 이 꼬리가 사라져야 되겠죠. 꼬리가 사라지고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 과거 표시 엡실론을 붙인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은스 없고 여기가 맨, 태, 은, 산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그럼 전부 다 여기 앞에는 엡실론이 붙는 거죠. 엡실론이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단수, 여기는 복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린 되겠죠. 근데 여기 에룬 하니까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 n하고 맨하고 n 사이에는 전부 다 뭐예요? 오미크론을 붙이라 그랬지? 그래서 오미크론을 붙여주는 거예요. 오미크론. 여기다가 s나 t는 엡실론을 붙이라 그랬지? 이렇게. 그러니까 엘리온 하니까 발음 좋죠. 엘리온, 엘리S, 엘리하고 없어요. 없어. 그 다음에 엘리에까지 붙을 때가 있어요. 에를 붙일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엘리오멘, 엘레테, 엘론 이렇게 붙겠죠? 그러면은 엘리온 하면 뜻이 뭐가 될까요? 엘리온 하면 미하려니까 내가 풀었다. 내가 풀고 있었다. 뭐 그 정도쯤 되겠죠. 엘리온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은스 없고 멘테 산 은 요거 외우시면은 나중에 그 미완료에 관계된 거를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미완료 과거에 또 뭐가 있냐면요. 두 번째는 이제 미완료 과거에 조금 전에는 능동태였는데 이번에는 중간태하고 수동태하고 같아요. 이렇게 같으니까 하나만 외우면 되는 거죠. 아까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아까 은스 없고 맨, 태, 뭐예요? 은 이렇게 됐죠. 기본은 은이에요. 산은 이거 가로 열고 그냥 참고로만 알고 있으면 돼요. 나중에 오면 배우면 되니까 나타나면서 한이 왔구나를 알고 되니까 이게 기본은 은스 없고 멘태 은 요거만 외우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아까는 능동태가 은스 없고 멘태 은이었는데 여기 중간태나 수동태를 만들 적에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 여기 1인칭 복수가 맨이었잖아요. 맨. 요게 복수에서는 1인칭 복수가 돼요. 그런데 맨이 되면서 뭐가 됩니까? 맨이 되는데 긴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맨 이렇게. 그러면 이제 조금 외우기가 쉽죠. 그냥 생자로 외우는 것보다는 능동태에 맨태 은이 있었는데 이것이 여기서 맨 이렇게 들어간다. 그죠? 맨 그다음에 우 그다음에 토 그다음에 여기가 뭡니까? 매다. 매다. 그다음에 쓰대. 쓰대. 그다음에 은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전부 다 엡실론이 앞에 붙어야 되는 거죠. 왜? 과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지금 뭐예요? 과거인데 능동태가 아니라 중간태. 그리고 수동태가 같아요. 그럼 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문맥에 따라서 나중에 문장에 들어가서 중간태면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수동태는 뭐뭐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거죠. 수동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 미완료 과거에 요 꼬리 맨, 우, 토, 매다, 쓰대, 은토. 요거는 애우지는 마시고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왜? 다 외우다면 이제 헬러가 지쳐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거 하나, 이번에 숙제가 쉬워요. 은스 없고 맨. 요거 엡실론입니다. 맨, 태, 은, 산. 요거만 10번 쓰는 게 숙제예요. 요번에 숙제는. 은스 없고 멘태 산. 근데 여기다가 다 엡실론 앞에 붙여줘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단수, 복수. 요렇게 해서 미완료 과거, 인칭 변화 6개. 요거만 10번을 쓰면은 10번 쓰면은 이번 주 숙제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태하고 수동태는 애우지 마시고 한번 들어두시는 걸로 그냥 지나갈 거예요. 이거는.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이 맨은 어디서 왔냐 그러면 아까 1인칭 복수, 능동태 1인칭 복수에서 요 애가 길어졌다. 이렇게 애우시면 돼요. 그게 일로 내려온 거예요. 맨, 그 다음에 우, 토, 매다, 쓰대, 은토. 이것도 n인데 이거 n이 시작할 때는 은으로 외우면 좋아요. 은토 이렇게. 은토 할 때 은토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자, 맨, 우, 토, 매다, 쓰대, 은토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이것도 외웠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아까 한 것처럼 또 매가 붙었으니까 여기다가 오를 붙이고 요런 건 안 붙어요. 요거 t니까 뭐예요? 엡실론. 요거 위니까 오미크론이 붙겠죠. 요거 쓰니까 뭐예요? 엡실론이 붙겠죠. 여기 온이 붙겠죠. 이렇게 해서 오멘, 우, 에토, 오메다, 에스데, 온토 이렇게 외우기도 해요. 사람들이. 요렇게. 그런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통째로 외우지 마시고 머리만 꼬리만 외우는 거를 제가 추천드려요. 만약에 외운다면 꼬리만 외우고 그 다음에 니나 미가 오면 앞에 연결 모음으로 오가 붙는다. 그 다음에
스트가 오면 연결 모음으로 엡실론이 붙는다. 이런 원리를 연결 모음이 붙는다. 이렇게 원리로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기 매니까 오가 붙은 거고, 여기도 매니까 오가 붙은 거고, 여기 스 엡실론, 온 리니까 뭐야? 오메가가 붙은 거고, 아니 오미크론이 붙은 거고, 여기 타우니까 뭐야? 엡실론이 붙고. 요것만 하시면 돼요. 미는 오미크론, 스트는 엡실론이 붙는다. 이거는 꼬리가 아니다. 연결 모음이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고 뭐 외우기 어려우니 귀찮으니까 아예 사람들이 오멘, 우, 에토, 오메다, 에스데, 온토 막 이렇게 외우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외우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닌데 나중에 가서 그 원리를 이해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이제 분사라든가 이런 거 할 적에는 이런 게 없이 바로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때 가서는 헷갈리거든요. 외운 게. 그러니까 그 꼬리를 외울 적에 꼬리만 별도로 외우고 이 오미크론하고 엡실론이 연결 모음으로 붙을 수가 있다. 이렇게 나눠서 외우는 게 나중에 공부할 때도 도움이 되고 굉장히 원리로서 이 헬라어 꼬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꼬리는 무조건 무식하게 막 10번씩 20번씩 막 쓰면서 외우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만 10번씩 쓰고 외우고 나머지는 이해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가서 외우지 않았는데 거의 이해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 미완료 과거, 미완료 과거의 현재, 그 다음에 중간태 수동태는 같다 그랬죠. 미완료 과거가 끝난 거예요. 이렇게. 현재, 중간태, 수간태 세 가지인데 얘가 같으니까 두 가지만 배우면 끝나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하나를 더 나가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부정과거라는 게 있어요. 책을 여러분들이 다음 주 넘기시면 부정과거가 있어요. 부정과거. 아오리스트라는 건데 이 11페이지가 되겠죠. 11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이 부정과거라고 있어요. 부정과거. 부정과거는 과거 어느 때 어떤 일이 이루어졌거나 혹은 어떤 동작이 행해졌던 바 그 사실을 나타내는 시상이며 부정과거라는 뜻은 이 아가 낫이라는 거죠. 어가 붙으면 부정이잖아요. 그 다음에 오리스토스, defined 이거 뭐예요? 정함이 없는. 그래서 undefined, without limit라는 의미인데 아오리스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 합쳐가지고 아오리스트. 그래서 이것은 정함이 없는. 그래서 이 부정이 아니다, 노 이런 부정이 아니라 그 정해지지 않은 그런 걸 얘기해요. 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 일정치 않은 그런 부정을 부정과거라고 그랬죠. 과거 어느 시점에서 했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아오리스트라고 그래요. 아오리스트. 그래서 이거를 부정과거. 그런데 부정과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제1 부정과거가 있고 제2 부정과거가 있어요. 이거는 똑같아요. 부정과거는. 근데 제1 부정과거하고 제2 부정과거가 뭐냐? 이거는 동사가 규칙 동사예요. 규칙. 그리고 규칙 동사라는 건 뭐냐면 어근이 안 바뀌어요. 안 바뀌고 만약 아까처럼 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뉘 오가 원래 원형인데 오를 빠지고 여기다가 뭐 오가 붙고 쓰가 붙고 막 이렇게 해서 붙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를 규칙 동사라 그래요. 그런데 이 제2 부정과거는 뭐냐면 동사가 불규칙 동사예요. 불규칙 동사는 또 뭐냐? 어근이 바뀌는 걸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가 이렇게 있는데 단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어근이었는데 갑자기 어근이 한 3개 정도로 줄어버렸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어근이. 바뀌면서 변화를 가져가죠. 이런 거를 제2 부정과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해서 부정과거는
일정치 않은 과거를 얘기하는 거구나. 정해지지 않은 과거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제1부정과거, 제2부정과거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뜻은 똑같아요. 하나도 안 변해요. 뜻은. 그런데 쓰임의 모습이 다 바뀌어지는데 이 제1부정과거는 규칙동사로서 어근이 안 바뀌고 계속 변화를 일으키는 거고 제2부정과거는 불규칙동사로서 어근이 바뀌어요. 뭐 긴 게 줄어들기도 하고 뭐 똑같은 개수인데 엉뚱한 단어로 막 바뀌고 막 그래요. 그런 것을 바뀌면서 또 엡실론이 붙고 어쩌고저쩌고 막 나가는 거죠. 왜? 과거니까 엡실론이 앞에 붙겠죠. 그리고 뭐가 변화를 막 일으켜요. 이런 거를 제2부정과거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1부정과거, 제1부정과거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러 가죠. 자, 제1부정과거는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이거예요. 말 그대로 부정 과거니까 과거라는 말이 있죠. 과거라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 엡실론이 앞에 붙는 거예요. 이렇게 엡실론이 붙고 여기가 어떻게 나냐면 싸, 그 다음에 사스, 그 다음에 센, 세. 요 뉘는 요것도 뉘가 뭐냐면 뒤에 오는 단어하고 발음을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붙여주는 뉘예요. 이게 뉘. 그러니까 이게 붙을 때가 있고 안 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가로 쳐준 거고 애울 때는 세만 애우시면 돼요. 근데 가로 열고 뉘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스, 세 이렇게 외우시는 거죠. 자, 이것도 외우지는 마세요. 어려우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걸 한 번씩만 듣고 지나가려고 그래요. 사스, 세. 엡실론은 계속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는 뭐냐? 싸맨이 되겠죠. 싸맨. 우리가 아까 외운 거 맨 여기 나오죠. 맨. 그 다음에 싸태. 우리가 애태 외운 거 있었죠. 은스 없고 할 때 애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죠? 은스 없고 멘태 뭐죠 여기가? 산 외운 거 있었죠. 아까 산이 와요 여기에. 쉽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외운 거 있으면 쉽고 아까 외운 게 좀 없으면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엡실론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과거일 때는 엡실론이 접두사로 무조건 붙어야 돼요. 엡실론이. 그 다음에 부정과거는 이거는 제1부정과거입니다. 제1부정과거. 그러니까 이 어근이 안 바뀌는 걸 얘기하죠. 어근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 그래서 사스, 세. 그 다음에 싸맨, 싸태, 산. 이렇게 요거는 어차피 외울 게 아니니까 한번 이렇게 들어만 두시면 돼요. 이 부정과거, 제1부정과거는 시그마가 붙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시그마. 그러면서 아스, 에, 멘테, 산. 외운 거 있죠.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스, 세, 싸맨, 싸태, 산. 이렇게 외우는데 우리는 외우지 않을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지나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있으면 아까 그 미완료 과거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여기도 보니까 이제 부정과거에 중간태가 있어요. 중간태. 그리고 수동태도 있겠죠. 근데 얘는 수동태가 달라요. 그래서 똑같지 않기 때문에 중간태만 먼저 외우고 부정과거에 이거 제1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제1 부정과거 중간태. 중간태는 뭐죠? 주어 자신을 위하여. 동작이 되는 거죠. 이거는 정해지지 않은 과거를 얘기한 거고. 제1은 어근이 안 바뀐다. 이런 얘기고. 요 말 뜻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 한 것처럼 이게 그 싸맨, 여기도 마찬가지로 싸맨이 돼요. 그런데 여기도 뭐예요? 싸하고 맨이 길어져요. 아까하고 똑같죠? 맨이. 그 다음에 여기가 소, 여기가 사토.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싸매다. 싸매다. 여기는 뭐예요? 싸스대. 싸스대. 여기가 산토. 그리고 여기 앞에는 뭐예요? 엡실론이 다 와야 돼요. 왜? 과거니까. 엡실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싸맨 할 때 여기 길어진 거죠? 소가 들어오죠? 요거 길죠? 그 다음에 사토, 싸메다, 사스데, 산토가 온다. 엡실론이 붙으면서. 요게 바로 뭐냐? 중간태다. 이렇게 한 번씩 들어두시고 나중에 문장에 들어가서 이거 어디서 배웠지? 싸맨이다. 그러면 제1부정과거 중간태구나 하고 느낌만 살아있으면 돼요. 요거는 외우지 마세요. 외우면 시간이 많이 가고 어렵습니다. 이제 이거 외우려고 들면 이제 헬러 중간에 다 그만둬요.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지나간다. 이 또한 지나가리. 지나가리. 가리. 지나가리.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직 외울 거는 이거예요. 오, 에이스, 에이. 오멘, 에테, 우시. 그 다음에 은, 스, 없고, 맨, 태, 은, 산. 오직 이것만 외우세요. 이거는 지난번에 외웠는데 요걸 꼭 외우셔야 돼요. 오, 에이스, 에이, 오멘, 에테, 우시. 이거 외우면 시그마만 붙이면 미래가 되겠죠. 요거. 그 다음에 은스, 없고, 멘테, 은. 요거만 외우시면 돼요. 요거가 사실은 여기 일시상, 이시상. 이게 대표적인 꼴이에요. 이 두 개의 꼬리를 외우면 이제 많은 것들이 거기서 파생돼서 가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꼭 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스 없고 멘테 은, 은스 없고 멘테 은, 오 에이스 에이 오메네테 우시. 한번 따라하세요. 마이크 켜져 있신 분. 오 에이스 에이 OSA, 오메네테 우시. 오메네테 우시, 은스 없고 멘테 은. 은스 은서 없고, 없고 멘테 멘테 은. 은산. 처음부터 끝까지 안보고 한번 해볼까요? OSA부터 갑니다. 시작. OSA 시작. OSA 오메네테 우시. 오메네테 우시. 자, 은스 시작. 은스 없고 멘테 은산. 산. 은하고 산하고 같이 해보세요. 자, 은스 없고 시작. 은스 없고 멘테 은산. 은산. 네. 요거 1번, 요거 2번, 요번 주 숙제는 이것만 10번 쓰기. 시간 되시는 분은 요걸 5번 써보세요. 이거 외우는 게 중요해요. 나머지는 외우지 마세요. 어려우니까. 네. 그건 외우는 게 아니라 한 번씩 듣고 지나갈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어떻게 원리가 돌아간다. 과거면은 무조건 여기 엡실론을 붙여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은스 없고 오메네테 우시 붙이고 연결 모음 오나 L을 붙인다. O는 어떨 때 붙이냐? N이나 위일 때. 엡실론은 뭐죠? 엡실론, 어떨 때 붙이죠? 스트. 스트, 네네. 이 스트 앞에서는 엡실론, 위 앞에서는 오미크론 붙인다. 이렇게 원리로 은스 없고 은스 없고 뭐죠? 오메네테 오메네테 은산. 우시. 은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는데요. 그게 뭐냐?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당연히 부정과거 수동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부정과거 조금 전에 현재 했거든요. 두 번째는 중간태 했거든요. 지금 할 것은 뭐냐? 수동태라는 거예요. 수동태. 수동태도 이렇게 한번 있구나 하고 지나가시는데 너무 쉬워요. 이제 수동태를 조금 전에 외운 게 있으면 잘 보세요. 자, 일단은 부정과거니까 엡실론이 다 붙겠죠. 엡실론. 네. 엡실론, 엡실론, 엡실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은스 없고
그 다음에 맨, 태, 애운 거 있었죠? 산. 요번엔 산이 붙어요, 여기에. 잘 보세요. 부정과 수동태는 이때 산이 온다고요, 산이. 맨태 산. 애운 거 있었죠, 우리? 그러면 이거 그대로 넣었어요. 은, 스, 없고, 맨태 산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연결 모음도 붙지 않고 그냥 대만 수동태의 기본 모양이 뭐냐면 대거든요. 이거 생각나십니까? 대답이 네, 없으시네. 생각나요. 지난번에 배웠는데 수동태는 대를 붙인다. 미래는 시그마를 붙인다. 생각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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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잘 보세요. 원리로 갑니다. 원리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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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끝. 그러니까 은스 없고 멘트, 은산을 애우면 되게 쉽죠. 근데 그걸 아까 막 오멘, 에세이 이렇게 애우면은 이거 못해요. 여기서는 이게 안 붙거든요. 연결 모음이. 왜? 여기가 모음이 다 있으니까 아예. 애가 모음이잖아요, 이렇게. 모음, 연결 모음 필요 없잖아요. 지금 요 부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공부를 엄청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애우지 마시고 원리를 이해하세요. 여기 잘 보세요. 요거만 보면 부정과거 수동태다. 그러니까 부정과거니까 무조건 엡실론이 와야 돼요. 과거니까. 맞어요? 그 다음에 부정과거 수동태죠? 여기 은스 없고 멘태 산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수동태에는 대를 붙이면 돼요. 대. 여기다가 대만 붙여요. 그 다음에 덴, 데스, 대. 대멘, 대태, 대산. 옛날에 막 이렇게 였어요. 덴, 데스, 대. 대멘, 대태, 대산. 이렇게 외우면은 그때뿐이에요. 나중에 못 외워요. 외우지 마시고 조금 전에 제가 했던 방법대로 은스 없고 멘태, 은, 산. 근데 여기 산이 와요. 여기는. 그 다음에 수동태의 기본형 대를 여기다 붙인 것 뿐이에요. 그 다음에 엡실론을 앞에 붙여야 되고 왜? 과거니까. 이러면 외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덴, 데스, 덴, 데스, 대, 대멘, 대태, 대산.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절대 그렇게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고, 제가 가르친 방법대로, 은스 없고, 멘태, 산. 근데 여기 산을 넣고, 여기다가 대를 다 넣는다. 그럼 눈으로 익히는 거예요. 덴, 데스, 대, 대멘, 대태, 대산. 그리고 여기 엡실론이 다 들어오겠죠. 엡실론이. 네. 그러면 이걸 보면은 이거 부정과거구나. 그 다음에 이거 수동태구나. 끝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부정과거 저기까지 다 했습니다. 이 수동태까지.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2 부정과거부터 나갈 것 같아요. 제2 부정과거. 요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근데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제2 부정과거니까 어간이 바뀌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어간이 바뀌면서. 그거를 다음 시간에는 진도가 그 제2 부정과거 거기서부터 나갈 것 같아요. 11페이지 제2 부정과거 여기다 표시해 놓을게요. 거기서부터 진도 나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건데요. 이번 주에 숙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은스 없고 오메네테 산, 은산 이렇게 그거만 10번을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 숙제를 하려면 그게 뭐냐 그거를 알아야 되니까 그거만 이제 외우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목을 알려드릴게요. 이 시상 일단 요걸 외우세요. 이 시상 능수 동태 인칭어미 제목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은, 스, 없고 그 다음에 맨, 태, 은, 산 이렇게 이시상 능수동태 인칭어미 은, 스, 없고 맨, 태, 은, 산 이렇게 제목을 쓰고 요거를 10번 쓰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앞에다가 엡실론을 붙여야 되겠죠. 이렇게요. 엡실론을. 왜? 이 시상은 전부 다 과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는 이 엡실론이 붙어야 돼요. 요걸 외우면 여러 가지
태들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은스 없고 멘테 은 요거 외우는 게 중요하고 오 에이세이 오메네테 우시 외우는 게 중요해요. 요 두 가지만 외우면 나머지 그 꼬리들이 다 풀려요. 원리로 풀면은. 근데 여태까지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보통 신학교에서 무조건 외우라 그래요. 막 그러면 머리가 엄청 아파요. 근데 여기 너무 쉽잖아요. 오 에이세이 오메네테 우시 은스 없고 멘테 은 산 요거만 외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이것도 외우는 것도 아니고 입에 붙을 거예요, 아마. 입에 붙을 때까지 나가셔야 돼, 이거는. 기본이니까. 기본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